안녕하십니까. 성공학 결론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세무조사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IS 1997년에 도입된 국세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납세자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각종 소득, 재산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해서 과세활동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이 모두 관리됩니다. 다음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외화의 불법 유출입을 방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1년에 설립된 기구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수표와 현금을 교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로 생각하고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체나 송금은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2005년 1월에 도입된 현금 영수증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할 때 휴대폰 번호나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2005년 도입 당시에는 사업자의 현금 거래 비중이 51%,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사업자 매출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를 들어보면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매출을 작게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현금을 유도하거나 또 학교 앞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매출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용 계좌입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되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업자의 사업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고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 전기, 가스, 건설, 운수 등은 1억 5천, 부동산 임대업, 시설관리, 과학, 기술, 교육, 서비스업은 7,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용 계좌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섰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넘어섰다면 6월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준비를 했겠지만 세금 신고를 혼자 해오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에 0.2%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에 도입된 PCI 분석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신고한 소득과 재산 증가분,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늘어난 재산과 소비를 합치면 소득과 같아야 되는데 다르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소득을 누락했거나 사전증여 등 탈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인 사람이 5년 후 재산이 10억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TIS에 신고 접수된 소득과 재산,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비 지출 다 검토해보고 이상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식 거래 데이터를 제시하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에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아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와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업, 농업, 어업, 도소매업은 15억,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 전기, 가스 등은 7억 5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이는 2018년 기준이며 그 이전에는 매출 기준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실신고 대상 기준금액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성실신고 대상자도 점점점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엔티스 국세행정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 동안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된 최첨단 세무조사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분산 운영되었던 여러 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세 정보를 연계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기업의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양도, 주식 취득 등 주식 변동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는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동 적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인기 드라마 스토브리그에 보면 야구 선수 연봉 협상 과정에서 여자 운영팀장이 상대 선수는 포스였는데 내가 선을 넘어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때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동 적출 시스템도 기준선을 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경우입니다. 치과의사 2명, 아버지, 아들. 아버지는 연세가 80이 넘어서 아들 혼자서 진료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서에서는 치과의사 2명의 평균 매출액이 있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매출 누락을 의심하게 되고 세무조사를 나온 겁니다. 막상 세무조사 나와보니까 아들 1명이 진료를 하고 있고 매출 누락 아니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비용을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고 FM대로 하는 병원인데 탈탈 터니까 기본 수천만 원 나옵니다. 이처럼 자동 적출 시스템은 평균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미달하거나 넘어서면 자동으로 적발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의 세무관리 시스템을 8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국세통합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 현금 영수증제도, 사업용 계좌,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의 소득, 재산, 지출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I, 엔티스 자동적출 시스템은 자료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난달 6월 초에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회사명이 슈퍼카 6대를 부인, 자녀들이 사용하고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세워놓고 자녀를 임원으로 등록해서 유학비용, 체류비용 쓰고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임금으로 회사 돈 빼돌리고 이런 경우는 국세청 세무조사 시스템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 나오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탈세 금액이 적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세무조사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세가 곧 법입니다.
요즘은 PCI,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자동 적출 시스템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법인 자금 사용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점점 최첨단으로 발전해가는 우리나라 국세청 세무관리 시스템을 이해하시고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